좀 오래 못하고 뭔가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 실패라고 하기도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운 그쵸, 거죠. 실패는 저 아이한테 아니죠. 네.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만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뭐든지 그죠? 우리가 뭐 종목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묻어놓고 100배를 기다려야 벌다.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과정을 즐긴다라는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한순간 한순간 그 숫자, 수치, 어떤 뭐 경쟁적인 그런 그 결과물 이런 거에 연연하시던 분들이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표 하다가 결국은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다. 아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아이가 힘들 경우는 엄마가 또 잘못되게 이제 드라이브한 경우고요. 어쨌든 거의 다 엄마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마의 욕심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강연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러니까 현선의 방법대로 저희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2년 영어 영상 노출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 확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확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위한 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건 원래는. 분명히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해주고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자꾸 이제 아이도 알잖아요. 이 그쵸. 엄마가 나를 시험하려고 엄마의 그러는 기대. 건지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한숨 쉬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알죠. 들게 되면 알죠.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영어 하는 게 싫어지고 자꾸 뭔가 엄마가 시키는 거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는 거니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 속도에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22년 뭐 저는 우리 큰아이가 이제 27이니까 26년 전에 그 시작했던 엄마표 영어든 지금 하고 있는 엄마표 영어든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엄마가 혹시 있습니까? 엄마표 영어 중에서요. 굉장히 회원 중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회원은요. 정말 열심히 품앗이 모임도 하셨고 뭐 엄마가 영어는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이가 언어 장애, 발달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이중 언어가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언어를 될 수 있으면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모국어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채워주는 그 안에 컨텐츠를 채워주는 것만도 느리게 가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국어 하나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중 언어 하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말이 조금 느리는 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기다 이렇게 발달 장애가 약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국어는 모국어대로 더 꾸준하게 해주고요. 물론 그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스스로 해줬던 그 노력도 이제 완전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림책을 꾸준하게 계속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결과를 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뭐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엄마가 어떻게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분한테 쿠슐라와 그림책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서 모국어를 배워가는 그런 그림책을 이제 그 전문가가 보고 쓴 책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림책이 아이의 정서 발달 그리고 이제 언어 발달 그리고 모든 지능 발달,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책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절판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쿠실라와 그림책. 나중에 찾으시면 자료화면으로 네네. 제가 띄워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좋겠네요. 네. 엄마표 영어. 그러면 지금 엄마표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예전의 엄마표 영어와 지금의 엄마표 영어와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척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축복이라면 축복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도 네,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생기시는 예, 거죠. 오히려 이제 초창기에 저랑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주장하는 것만 따라오는 분들은 그냥 이게 신념을 가지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이제 자료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시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 많은 엄마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본질은 다 똑같다고 우리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조금씩은 뭐 그분 저서를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든지 인스타를 보시든지 딱 조금씩 아이하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가장 맞는 분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고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 네, 그게 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초창기에 달랐던 점은 저희 엄마표 영어 1세대 이제 저자들은 정말 영어 못해요, 혹은 한국에서만 자랐어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걸 내세웠다면은 요즘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은 뭐 재미교포 혹은 네, 맞죠. 코리안 아메리칸, 뭐 한국에 오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엄마들인데 이제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미디어에 있어서도 우리 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쵸, 네. 없었죠. 그 당시에는 DVD도 없었고 DVD도 거의 없었어요. 비디오 DVD도 몇 개 녹화하고. 없었어요. 네, 녹화했어요. 막 자막도 가리는 방법이 네네. 있어요. 자막을 이렇게 뿅뿅뿅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뭐 그런 방법을 썼어요. 자막을 안 보게 하려고. 네, 그 솔빛이네 분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한 네. 거에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잠수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막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선택해서 넷플릭스도 지금 버튼만 누르면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 이렇게 영어 자막 더빙 사는 나오고 거고, 한국어 더빙 한국어 나오고 자막도 한국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 자막 자막도 나오고 그 네. 바로바로 다 되는 너무너무 다르죠. 네. 콘텐츠가 너무 많고요. 유튜브도 프리미엄 하면은 자막이 영어 자막이 또 깔리기도 네, 하고요.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는 것. 네, 그게 다르고 또 다른 게 영어 유치원. 우리 때는 영어 유치원이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죠. 네네, 정말 특권층, 아주 특별한 층에서만 보내는 곳이 영어 유치원인데 지금은 약간 일반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니까 선택처럼 돼버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사교육이나 영어 유치원 이런 게 일반화되면서 저희가 많이 했던 품앗이 모임도 많이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직접 튜터로서 많이 해주는 부분이 1세대에서는 좀 필수였다면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엄마들보다 지금 엄마들이 약간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는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때는요 특별한 엄마들만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소수, 아니면 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 혹은 뭐 영어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 소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일반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미디어가 그래서 발달하고 SNS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혹은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아마 거의 99%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별난 엄마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나도 하고 싶다, 하기는 해야 되는 데가 더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도 사실은 엄마표 영어가 아직도 주류는 또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아직도 주류는 아닌데 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엄마표 영어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는데 저는 항상 이제 다양성 존중이 꼭 돼야 된다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현서라는 아이도 이제 현서라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방법이 가능했던 거고, 다른 성향,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 엄마의 어떤 교육관 이런 거에 맞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 그것도 또 한 사람만 팔로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제 방법이나 효린파파님 방법이나 여러분들의 방법 중에 이거를 선택해서 우리 집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저는 진짜 엄마표 영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엄마표 영어 지난 한 20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시플러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이렇게 이게 벌써 50만 부나 팔렸던 책이 개정판인데 이렇게 개정판을 내시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2년 동안 계속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제일 처음 나왔기도 했겠지만은 뭐 아마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엄마들이 해주고 싶은 사랑을 담은 말, 그냥 영어가 아니라 그쵸. 그냥 그게 엄마가 굉장히 해주고 중요하죠. 싶은 말, 네. 예, 그거라서 뭐 교육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22년이 지나면 강산이 2번은 더 그쵸. 넘게 네. 변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안에 있는 표현 중에서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카세트 탭이었군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가전들도 뭐 많이 달라졌을 그렇죠. 거고. 네,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랑 또 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CD로 바뀌었다가 MP3 다운로드로 바뀌고 이제는 QR 코드로 아예 바뀌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권의 책이 이 세월 디지털 미디어 세월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22년.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카세트 테이프를 뭐 리와인드 하자 뭐 이런 말들, 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를 리와인드 한다는 표현이 있었군요. 네. 비디오 테이프를 뭐 다시 돌려보자 뭐 이런 것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또 고쳐야 되고 또 더 이상 안 쓰는 단어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완전히 약간 좀 고어처럼 돼버린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세월의 흐름을 또 감안해서 디자인도 또 바꿔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싹 바꿔서 한국 탈퇴해서 나온 근데 거죠. 이제 이게 그 공저세요.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현주 히플런 작가님 혼자 쓰신 게 아니라 이 네. 김린 선생님이라고 혹시 엄마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계 한국인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EBS나 이런 데서 강사도 오래 하셨고 배우 활동도 많이 하셨고. TV 유치원 하나 네. 둘 셋에서 선생님이시기도 네, 하셨어요. 선생님이셨기도 네. 했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책을 쓰게 됐는데 또 어떻게 김린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저희 출판사 사장님께서 제 책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 다른 저자를 모시고 갔었는데 김윤 선생님이랑 만나가지고 영어 얘기를 하다가 어머 우리 저자 중에도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분이서 같이 회화책을 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사장님께서 이렇게 연을 맺어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만나 뵀을 때 그때는 이제 교수셨거든요. 저 현직에 계셨는데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나 쓰시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고 예의 바르고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 정말 칼같이 지키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 연구 작업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잘 하시고 또 영어는 물론 잘 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같이 다듬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 정도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래전에. 네. 그 오래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응가 뭐 이런 말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말을 쓰시면서 막 진저를 치셨었어요. 이런 말을 쓰면 어른들한테는 이게 쓰는 게 굉장히 어떤 unappropriate? 네, 부적절한 그런 말인데 그냥 애기한테는 물론 쓸 수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마지못해서 쓰시고 할 정도로 네, 그런 것들 이제 예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김민생 선생님이 지금도 봐도 되게 엘레강스하시고 그럼요. 네, 되게 네. 교양이 넘치시는 네. 그런 분이셔서 네. 아마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언제 한번 저기 뵈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사랑스럽게 말을 하시고 다정다감하게 네. 말씀하시고 네, 오남매 아들이 내시고요. 네. 네, 막내딸을 낳으셨어요. 그럼 다 한국에서 나오셔서 네, 다 네. 여기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셔. 미국도 유학도 왔다 갔다 하셨고 지금 미국에서 아예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엄마들이 굳이 영어를 애써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또 영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와 직접 아이가 영어로 말할 때 엄마가 영어를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책 사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볼 땐 이거 공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쫙 다 훑어보시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책에 어디 있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츄에이션별로 되어 네네, 있으니까 상황별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아마 그렇게 그래서. 찾으시면 되실 것 같고 개정판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가 2탄을 곧
이제 9월달에 나오거든요. 2탄이라고 하면 이 책의 2편. 그래서 네. 여기다 1이라고 이렇게 네, 쓰시는 원으로 거군요. 개정판인데 원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2가 나오는데 2는 좀 더 큰 아이들, 한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관념, 뭐 성교육, 아니면 뭐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이의 감정 얘기, 뭐 훈육 얘기. 그러니까 인지 발달에 따라서 아이랑 엄마랑 하는 대화가 좀 달라졌 그렇죠. 상황에서의 그런 대화들인 네, 거죠. 학교 여기는 생활, 아주 유치원 아기 생활. 때, 아주 그렇죠. 영유아 뭐 때. 기저귀 갈자, 뭐 네네. 밥 먹자, 뭐 공놀이 하자 이런 얘기였다면은 헬로 베이비 할멈 2에서는 조금은 이제 인지 발달이 조금 레벨이 높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서 네, 그래서 또 개정판을 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오는? 네, 9월 목표로 곧 나오네요. 거의 퇴고 작업 중이에요. 네, 다음 달에 녹음 들어가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책이 있으니까요. 엄마들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러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그 헤플러 서현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두 자녀를 또 굉장히 잘 키우셨고 이제 워킹맘이세요. 근데 네. 일을 쉰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일을 쉰 적이 거의 없으신데도 두 자녀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키우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고 제가 인스타 친구거든요. 그렇죠. 서로 근데 좋아요 누르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이제 많이 다니시고 정말 그 워너비의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워킹맘으로서 왜냐면 제가 망코칭하고 이렇게 엄마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고3 다음으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좀 슬픈 세대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아닐까? 아, 네. 특히 이제 아이를 막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이 네,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워킹맘이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뭔가 이제 조언이랄까? 아니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를 보면은 너는 언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놀러 다니니?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은 또 할 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엄마 표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허투루 안 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박적인 거, 네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멍 때리면서 허투루 쓰는 건 싫어. 내가 아이랑 같이 있을 때도 뭔가 생산적인 거, 그쵸.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뭔가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뭔가 발전적인 것 이런 것을 끊임없이 궁리하고 그 실천을 했던 결과가 엄마표 영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쑥쑥닷컴 처음 만들었을 때도 제가 주부동호회에서 글을 쓸 때 영어 얘기만 쓰진 않았어요. 아이랑 어떤 게임을 했고 어떤 놀이를 했고 어떤 교구를 사줬고 이런 까지 다 했는데 그중에 영어라는 아이템을 이제 저희 쑥쑥닷컴 대표를 만드신, 그러니까 쑥쑥닷컴을 만드신 분이 저를 이렇게 픽업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뭔가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뭐 심지어 대학을 보내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니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의학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 이게 가정 빈둥지? 둥지, 네, empty nest.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애가 전부였던 애가 그렇죠. 애가 이제 커서 알이 떠나면 다 까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껍질만 남아 있고 둥지는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좌절감, 허무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우울감을 느끼는 주부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때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뭐라 해야 되나 변화시키는가?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전환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취미를 꾸준하게 가졌고 예전부터 덕후를 네 뭐든지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뭐 벨리 댄스도 하시는 것도 라인 댄스. 라인 댄스요? 라인 댄스에 벨리 댄스 비슷한 것도 네, 있습니다. 네, 뭐 댄스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엄마가 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꼬물꼬물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마 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정말 빈둥지 증후군을 느낄 그 시기가 옵니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몸은 홀가분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애들이 그냥 알아서 지금 다 해먹고 뭐 제가 케어 안 해줘도 되는 그런 나이니까.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엄마가 전부였던 시기가 걔네들한테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굉장히 부러워요. 그때 현서만 했을 때 그 우리 애들하고 지금 애들하고는 다른 애들이에요. 완전 걔네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들 멱살 잡고 내 아들 돌려내. 그러니 야 우리 재윤이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있는 품 안에 있는 그 아기는 다시는 안 돌아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후회하는 것, 엄마표 영어 하는 것 중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표 영어 자체는 후회를 안 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쑥쑥닷컴을 안 하고 책을 안 내고 그랬더라면은 우리 아이는 또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좀 더 사랑을 더 줬을까? 뭐 이런 생각, 후회 내지는 뭐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 네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후회 내지는 가정을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런 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엄마들을 이제 망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가까이서 많이 뵙고 많이 소통도 해보고 그러는데 진짜 멋이 중요한디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까 이제 엄마표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다들 결국은 아이들 감정, 아이들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이 속도에 맞춰줬다고 했던 것처럼 엄마 감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는 것 같고 엄마 자존감이 낮은데 아이 자존감이 높을 수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워킹맘이시건 전업주부시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시대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무한 경쟁이 되면서 이 육아라든지 이 가정의 소중함이 보다 이 돈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버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멋이 중요한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안 같고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고 우리 아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여서 또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우선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를 또 그렇게 사랑받고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서현주 작가님 모시고 이러저런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네, 이렇게 초대해주신 현수 아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봐주고 계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화석이란 말을 제가 자꾸 하는데요. 화석이라고 하시기엔 너무 동안이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뒷방 마님으로 물러나야 있어야 할 사람이 뭐가 그렇게 또 급해가지고 또 책을 또 들고 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선배니까 해드릴 수 있는 말을 그냥 조언처럼 네, 언니가 얘기하는 그런 조언처럼 들고 나왔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또 저만큼 행복했던 22년 엄마표 영어의 과정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누리고 또 실천하고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현사빠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경청하고 또 같이 실천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서현주 작가님하고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이런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원 라방이 될지 아니면 오늘처럼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제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도 채널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